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0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조간신문에는 눈길 끄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최대 하두는 옵티머스 그리고 윤석열입니다. 투자자들에게 수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 사건이죠. 옵티머스 사태, 이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이끌고 있죠. 이 핵심 관계자, 수사팀이 옵티머스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중요한 진술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을 또 묵살하고 대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가 어제 또 SBS가 어젯밤에 보도를 했죠. 윤모 변호사, 윤석호 변호사입니다. 윤석호 변호사가 이 검찰에서 그에게 펀드 자금이 전 관계 로비에 쓰였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문건을 이렇게 자필로 작성을 했는데 그걸 아예 또 뭉개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혀 정권과 관련된 이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침묵을 깨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일종의 경고를 했습니다. 수사 속도 내라. 처음에 그렇게 지시를 했죠. 금융사기 사건 관여한 의혹이 있는 20명 이상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를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것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고 나서 수사 똑바로 해라, 수사팀 보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또 수사팀을 대폭 늘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지시가 아니고 앞으로도 검찰총장으로서의 권한, 수사 지휘권을 분명히 행사하겠다는 그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의 시간이 제가 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이 수사팀을 대폭 늘리면은 다른 곳에서 검사를 파견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수사팀을 늘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추미애 장관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동아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이 일면 톱으로 이 기사들을 다뤘습니다. 가장 크게 취급한 조간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일면 보시면은 윤석열 옵티머스 수사팀 대폭 늘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수사팀을 대폭 늘려라. 그리고 또 지금 수사팀이 특수통 검사들이 아니어서 이 수사 진전이 없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북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계 부실 수사 의혹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리고 이 긴급 지시를 내린 이유는 권력형 게이트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검사 파견은 추미애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지금은 특수통 검사를 충원해야 된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팀 4명 정원은 일단 됐죠. 그런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 더 확대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범죄에서 금품 로비 범죄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로비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 판단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수사팀 대폭 확대 이것을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서울신문도 옵티머스 수사팀 늘려라 칼 빼던 윤석열 그런데 대검이 윤 총장 지시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것이 소제목입니다. 총장 지시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이유 뭘까요? 자, 윤석열이 움직인다. 반격을 시작했다. 칼 빼들었다. 이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동아일보도 이것을 일면 톱을 했는데 이 동아일보는 옵티머스와 함께 또 양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는 부분이죠. 라임 자산 운용 로비도 그 의혹도 일면 톱 기사를 함께 보도를 했습니다. 김봉현 라임 자산 운용의 물주죠. 김봉현 전주가 그때 법정에서 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했었죠. 그런데 또 새로운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한 국회의원, 민주당의 김모 국회의원이 자기를 도와주겠다면서 금융감독원장과 부원장에게 본인이 앞에서 직접 진술을 했다. 직접 전화를 했다. 내 앞에서 국회의원이 도와주겠습니다 하면서 금감원장, 부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더라.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회의원이 왜 무슨 이유로 금감원장에게 이 금융사기 사건을 저지른 사람 앞에서 전화를 막 하고 했을까요?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런 사건이 이 일이 이 김모 의원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막 정관계 로비에 연루가 돼서 그 로비를 받았겠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은, 그 국회의원들은 상당히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 내 이름이 언론에 보도가 될까, 검찰에서 진술이 될까, 법정에서 정언으로 나올까, 상당히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동아일보를 다시 보여드리면 옵티머스 수사팀 학대 정관계 로비 의혹 조사인데, 그 아래 동아일보는 라임 사건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일명 톱 기사에서 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학대를 하는데, 라임 돈 받은 혐의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을 조사를 했고, 김영춘 지금 그 국회 사무총장이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 등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점점 이 권력형 비리 의혹, 이 로비 의혹들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윤석열의 지시를 이성윤에 대한 경고를 해석을 합니다. 이대로 덮을 수 없다 판단한 윤석열, 이성윤에 똑바로 하라 경고했다. 자, 이 수사팀을 확대하라, 이 지시는 이성윤에게 똑바로 하라, 이렇게 경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 옵티머스 엄정수사 의지, 친정권 검사들이 따라줄지는 의문이다. 수사팀 4명 늘리고 말려고 하는 이성윤에게 윤석열이 대폭 정원, 재차 지시를 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같은 거물급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그냥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22일 대검 국감에 출석하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보다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옵티머스 수사팀 검사를 추가로 대폭 지원하라. 그런데 그 시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리스트 의혹이 허위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있던 그 시간에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수사 제대로 하라, 확대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쪽에 국회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그것을 부인하는데 검찰청에서 이것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석열, 추미애, 정면 충돌 지금 일부 직전으로 가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정권에게는 계속 불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장면 아래 보시면은 청와대 여권 이수명 적힌 옵티머스, 청와대 인사와 여권 인사 20명의 실명이 적힌 옵티머스 리스트가 나들고 있다. 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대로는 그 문건에 20명 이상이 있다. 청와대 5명, 민주당 7명 있지만 그 실명,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는데 일명 찌라시 형태로 그 국회 주변과 검문계 주변에서는 그것을 나들고 있습니다. 그 법조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권 말대로, 추미애 장관 말대로 그것이 가짜라고 하면은, 리스트 20명 가짜라고 하면은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은 왜 수사 인력을 늘렸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점점 더 문재인 정권이 궁지에 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수사 지휘권 회복, 다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거기에서 최대 장애물은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검사 파견을 해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이거 서울중앙지검이 말을 듣지 않아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도 또 직제 외의 수사팀은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의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방해물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도 오늘 조간 기사의 중심에 섰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죠.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을 해서 후배 의원들과 팽팽한 설전을 벌이면서 또 라임과 옵티머스 권력형 비리 수사를 뭉갰다, 그런 의혹에 대해서는 또 직접 부인을 하고 그런 상황이 어제 늦게까지 벌어졌습니다. 동아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추미애 장관의 강심장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때 소설 쓰시네, 국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사과를 했죠. 근데 어제는 장편 소설 쓰시나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강심장에 뻔뻔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당히 격한 말들이 법사위에서 오고 갔습니다. 법무부 장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선배 의원이기도 하죠. 추미애 장관이 27번 거짓말했지 않느냐. 그 보좌관에게, 부대 대위에게 전화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27번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국회에서 그렇게 야당 의원이 몰아치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27번 엇박질렀지 않느냐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리고 서로 대단한 양반이네 뭐 대단한 의원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비꼬는 그런 말들도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좌관의 장교 연락처를 전달했다는 그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양반이다. 정말 그런 말들이 어제 국회에서 나올 정도로 상당히 강심장인 것 같습니다. 당직 사병,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당직 사병이 추미애 장관과 그 변호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사과함에 취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장소가 경찰이 아니고 서울 동부지검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아들 전부 무혐의로 면죄부를 준 동부지검에 다시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당직 사병이 그 사건을 다시 동부지검에 고소를 했기 때문에 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또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들 특혜 병가 문제, 추미애 장관 이 문제는 서서히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보다는 권력형 비리 의혹 이 수사에 지금 초점이 맞춰지면서 윤석열이 공격을 하고 추미애와 이승윤이 방어를 하는 공수가 지금 뒤바뀌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고 이 상황에서 공수가 뒤바뀐 상황에서 윤석열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그것이 가장 최대 쟁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국은 급속하게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막 드러나고 있는데 제1야당 국민의힘은 또 집안 싸움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조선일보 6면을 보시면은 이 조선일보는 일단 야당의 고질병을 문제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목리를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비대위원장 못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이거 뭐 안 한다, 못한다, 뭐 내가 또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은 김종인 어법이죠. 자, 이번에 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비대위원장 못해 이렇게 했는데 조선일보는 그 뒤에는 국민의힘의 두 가지 고질병이 있다. 하나는 개파 나눠먹기, 하나는 자리 욕심. 개파 나눠먹기는 지금 재보선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앞두고 선거준비단에 개파 인사들이 싹싹 들어가니까 유일호 위원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하면서 나 이러면 못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고, 자리 욕심은 지금 야당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7개 지금이라도 받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국회가 운영되니까. 그렇게 하니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또 김종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당의 고질병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의 목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종인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자, 김종인이 이러다 비대위 못 이끌 수도 비대위 못 이끌 수도 있다. 나 안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이것을 두고 한국일보는 흔들리는 김종인의 리더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경제 3법에 이어서 당내 반발에 흔들, 취임 4개월 만에 시험대에 올라. 자, 이런 기사가 한국일보의 시각입니다. 나머지 다른 주요 기사도 있는데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강북회원들이 김원웅 강북회장 부모 가짜 독립유공자 의혹이 있다. 조사를 해야 된다. 중앙일보 3면입니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김원웅 강북회장이 부모가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렇게 많이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가짜일 수도 있다. 이것이 강북회원들의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또 5면에 보시면은 70년 전 미국 선택 앞으로도 그래야 하나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논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주미 대사가 70년 전에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지만 앞으로도 그래야 하나 이렇게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미국을 선택 안 하면은 그러면 중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지금 빅2 시대니까는. 그런데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은 중국이 한국에 상당히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BTS 아이돌 그룹이죠. 방탄소년단. 수상 소감까지 중국이 금절한다. 자,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계속 갑질을 합니다. 그때 사드 배치 때 완전히 한국 상품 불매, 관광 금지 막 이런 것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연예인 발언까지 문제 삼습니다. BTS가 한미 우호의 상징인 벤플리트 상을 받고 그 소감에서 한국 전쟁은 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고난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중국에서는
중국군 그때 희생은 무시했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삼성 현대차가 BTS 광고를 내리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